안녕하세요. 마일스톤입니다. 지난달 여러분 계좌는 무사하셨습니까? 투자를 좀 해보신 분이든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든 대부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잘 보고 있다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말은 됩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그럴듯해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을 접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달에 겪은 일부터 같이 보시죠. 2026년 7월입니다. 코스피가 한 달 만에 33% 넘게 빠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월간 하락률이 27%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10월이 23%였고요. 그걸 다 넘었습니다. IMF 이후로 겪은 최악의 한 달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만 같이 보겠습니다. 딱 5거래일입니다. 월요일 6,806포인트에서 시작해서 6,755포인트로 마감합니다. 1% 조금 안 되게 올랐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화요일 마이너스 10.84% 서킷 브레이커가 걸립니다. 수요일 마이너스 5.98% 또 걸립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였습니다. 한 달에 4번 걸린 것도 신기록이고요. 목요일 마이너스 1.23% 5,593포인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월요일 종가에서 17%가 넘게 증발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화요일과 수요일 딱 이틀 동안에만 865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시장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국장 탈출이니 이제 진짜 끝이니 다들 그랬죠. 이틀 연속 서킷을 맞고 나면 사람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때 던지고 나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코스피가 하루에 17.91% 올랐습니다. 1001포인트가 오르면서 6595포인트로 마감했어요. 역대 최대 상승률이자 역대 최대 상승폭입니다. 장 열린 지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고요.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중에 3개가 동시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삼성전자도 26.8% 올랐습니다. 차트 분석이나 단기 매매 경험이 없는 제 눈에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변동성과 추세라는 건 명백해 보입니다. 자, 이제 이 한 주를 통째로 놓고 보겠습니다. 월요일 시가 6,806포인트, 금요일 종가 6,595포인트, 마이너스 1.4%입니다. 일주일 동안 서킷 브레이커가 2번 걸리고 865조 원이 증발했다가 역대 최대폭으로 폭등했는데요. 월요일 아침에 잠들어서 금요일 저녁에 깬 사람 눈에는 그냥 1.4% 빠진 보합장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악랄한 이유가요. 화요일, 수요일 서킷 브레이커 2번 맞고 무서워서 던진 사람은 바로 다음 날 시장의 역대 최대 폭등을 통째로 놓쳤다는 겁니다. 시장은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 계좌만 마이너스 17%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결과론적이지만 그냥 사서 들고 있던 사람은 별일 없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가볼까요? 그럼 안 팔고 기다렸다가 폭락할 때 사면 되잖아. 이것도 안 됩니다. 저점이 어디인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같은 폭락이라도 그 뒤가 전부 달랐습니다. 올해는 뭐 이틀 만에 18%, 거의 20% 가까운 반등이 나왔죠. 2020년 코로나 때는 급락하고 몇 달 만에 회복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은 살 틈도 없이 지나갔어요. 2008년 금융위기는 2007년 10월 고점을 되찾는데 5년에서 6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은요. 나스닥이 고점 대비 77.9%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회복한 게 2015년 4월입니다. 15년 걸렸죠. 셋 다 폭락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하나는 며칠, 하나는 몇 달, 하나는 6년, 하나는 15년이에요. 폭락이 시작된 그 시점에 이게 넷 중에 어느 쪽인지
구분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코로나 때 몇 달이면 회복하겠네 하고 목돈을 넣은 사람이 있었나요? 그때 뉴스는 온통 세계 경제가 끝났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이번에 서킷 브레이커 2번 맞고 틀림없이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폭락은 폭락처럼 안 생겼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버블의 꼭대기와 폭락의 바닥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게 꼭대기였고 그게 바닥이었다는 걸 압니다. 바닥은 지나가고 나서 붙이는 이름이에요.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노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뭘 하게 되냐면요. 물을 탑니다. 10% 빠졌을 때 여기가 바닥인 것 같아서 한번 태웁니다. 또 빠집니다. 이번엔 진짜 같아서 또 태웁니다. 또 빠집니다. 그러다 정말로 바닥이 왔을 때는요. 탈 물이 없습니다.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그 순간에 현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바닥을 맞추려다가 바닥에서 아무것도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이 얘기로 돌아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기업이 1000배가 될지 미리 알 수 없었다고 했었죠. 똑같습니다. 언제 빠질지, 어디가 바닥일지, 얼마나 걸려서 회복할지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폭락에 사겠다는 계획은 미래를 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은 폭락이 와도 안 삽니다. 그때는 더 무섭거든요. 반대로 자동이체를 걸어둔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달에도 그냥 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그리고 그 달이 인생에서 제일 싸게 산 달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아니, 난 할 수 있는데. 나는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아주 좋은 시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코스피 들어가세요. 진심입니다. 하루에 10% 빠지고 다음날 17% 오르는 시장이에요. 타이밍 잡는 재능이 있으시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먹을 게 많거든요. 여기서 살아남으시면 그대로 월스트리트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요. 다만 한 가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2달 안에 엉엉 울면서 돌아오십니다. 서킷 맞고 던졌다가 다음날 폭등하는 거 보고 한번 울고, 이번엔 진짜 안 던지겠다고 버티다가 진짜 하락장에서 또 울고요. 그러다가 결국 개미 한 마리가 되어서 이런 영상을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예외라고 믿는 것, 그게 가장 비싼 믿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달 코스피 한 주를 보셨듯이 빠질 때 던지면 반등을 통째로 놓칩니다. 그리고 저점을 노리고 기다리면 정작 바닥에서는 탈 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자산 배분 투자, 적립식 투자, 리밸런싱을 통해 강박적일 정도로 비중을 맞추는 감정을 배제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저를 포함한 평범한 사람이 시장을 따라가며 수익을 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뭘 사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돈이 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는데. 전부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 이 얘기를 처음부터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여야 하는지, 주식시장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지금 가진 돈이 얼마 없어도 왜 오늘 시작하는 게 유리한지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타이밍은 아무도 못 맞춥니다. 마치려는 순간부터 손해가 시작됩니다. 궁금하신 주제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전 마일스톤이었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